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온갖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내로남불, 예컨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그 탄핵, 그 전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나 빠르게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작 문재인에 대한 그런 어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얼마나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국도 그렇고요, 정영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누굽니까? 윤미향, 이런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최강욱도 그렇고, 온갖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법부였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국회의원직을 잃었을 법한 인간들인데, 다 지금 다음 총선까지 버팅겨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일당들과 박영수가 결탁이 돼가지고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뇌물 아닌 뇌물에 대한 약정을 받았고, 현금으로 받은 것만 해도 8억 가까이나 된다, 이런 식의 혐의들이 돼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결국에 법원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기소를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구속 기소가 왜 도대체 기각이 됐는지 그 배경부터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범죄 혐의를 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억에 대한 약정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구속 기소를 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김만배 씨의 진술이었거든요. 그 김만배 진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박영수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김만배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남욱 또한 마찬가지로 박영수 특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원래 제일 처음 연관이 돼 있던 게 남욱이었고, 남욱이 이제 검찰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대장동이랑 엮여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인수인계를 해줬던 사람이 김만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해줬다라고 하는 남욱,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김만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싹 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김만배, 그 김만배랑 남욱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찰에 구속 기소를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법원이 이번에 놀랍게도 그런 어떤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지나친 방어권이 제한이 된다라는 것인데, 법원에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란 남욱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범죄 혐의 대부분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의 다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법원이 보기에는 김만배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만배의 진술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법원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김만배 씨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범죄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인멸과 관련된 요소거든요.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냐?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박영수는 그런 측면에서 진작에 구속이 돼도 구속이 됐어야 되죠. 왜? 이미 자기 어떤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폐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도 그냥 포맷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에 폐기까지 했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등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서류까지도 파쇄를 시켜버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증거인멸을 할 만한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법원이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들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런 혐의만 봐도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김만배 씨의 진술만을 가지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증거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던 변호사협회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모까지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협회 선거 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 선거 자금 3억을 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박영수에 대한 그 메모를 지금
보니까 선거 자금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뭐가 딴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증거인멸했다라는 것도 명확한 상태인데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양재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박영수 특검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원이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검찰 입장에서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너무 좀 빨랐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대한 뭐 이해를 하려고 하자면,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진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만배 씨 추가적인 진술을 좀 받고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약간의 내용을 보완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구속 기소가 다시 이루어지고 구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다라 그래서 지금 막 개탈들이 환호를 하고 지금 막 클리앙이나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럴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요소를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박영수를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스스로를 걱정해야 돼요. 왜냐? 일전에 일단 검찰이 김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한 상태인데 요게 이제 김인석 씨가 이른바 이제 허가방이라고 해서 김인섭을 거치면은 뚫리지 않을 법한 민원도 다 뚫리게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허가가 금방 나온 데서 허가방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요 인간이 이제 백현동 개발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죠. 백현동 개발을 하면서 무슨 뭐 녹지되었던 거를 뭐 도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뭐 4단계인가 이렇게 뭐 상향을 시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용준율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김인섭 씨가 개입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인 것인데 그 김인섭에 대해 가지고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격적으로 누구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도 이루어졌냐? 백현동 사업자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백현동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이번에 김인석 씨가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부지 아까 전에 뭐 용도 변경이 됐거나 뭐 용적률이 됐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거로부터 480억 가까이 되는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 고 이제 사업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실무진에 대한 구속 기소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를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정진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으로 가는 길 어쩔 수 없이 정진상으로 통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검찰이 정진상 턴미까지 쫓아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인섭 씨가 정진상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R&D 용지 비율이 너무 높다. 7대3이나 적어도 6대4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이제 R&D 용지 비율을 줄임으로써 그 이제 줄어든 비율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까 전에 그 개발업자가 됐거나 김인섭이가 됐거나 이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남도공까지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가 되니 부지대금 절반에 해당하는 1,200억인가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청탁 같은 경우도 두 차례나 다 누구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 봤었을 때 김인섭이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 개발업자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정진상에 대한 구속 기소도 시간 문제인 것이고 정진상이 성남시장이었습니까? 정진상이 뭐라고 지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도 이 책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으로까지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백현동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 기소를 안 한 상태입니다. 대장동과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남FC 요 정도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고 기소가 된 상태이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상태인데 김인섭 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개발업자에 대한 기소, 정진상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 타겟은 백현동에 대해서 이재명이 기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트리플 크라운은 아니죠. 이미 3관왕을 달성을 했으니까 4관왕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문제가 4관왕이
되는 거에서 끝나지 않죠. 5관왕, 6관왕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자동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뭐 이런 것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네스 신기록이라도 세우시려고 하는지 야당 대표로서 검찰에 기소가 된 횟수가 제일 많은 사람 이재명 뭐 이거를 노리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록 얼마 안 가면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빵파레를 좀 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이 됐었을 때 잔치국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